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 시험 장비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도 장비 운전원도 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건주 작업차가 있고요. 동력 모타카, 전철 시험차, 굴삭차, 가선 작업차, KTX 36호 검축 설비들이 있어서 건설 시험 장비들이 대표적인 설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기계화 시공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가서 포크레인을 하죠. 사람이 가서 삽으로 파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설구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시험차로 하는데 이 건설 시험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도 기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2 전동기 면허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따야지만 이 건설 시험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관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장비 운전원 쪽으로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전기철도 변전 전력 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원래는 변전 전력 설비를 먼저 하고 전차선을 설명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전기철도 변전 전력 설비는 일반 전기 설비와 궤를 많이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좀 그 철도의 좀 특수 설비가 전차선 설비이다 보니까 설명을 제가 먼저 전차선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변전 전력을 할 때 요거는 일반 전기에서 전력 공학이라든가 또는 자기약, 전기기기 이런 것들에서 좀 나오는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전계통을 보시면요. 급전계통을 보시게 되면 전기가 생산돼서 발전돼서 어떻게 철도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오죠.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전압은 765, 345, 154. 통상 철도는 154를 사용을 합니다. 154를 써서 보시는 것처럼 수전을 통해서, 그죠? 수전소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한전으로 갔을 때는 이런 건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도시철도로 넘어가고요. 154 수전을 통해서 전철변전소로 옵니다. 전철변전소로 와서 154, 55,000, 27,500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겠죠. 예, 변압이 돼서 이게 아까 보셨던 전차선로를 통해서 차량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전소에서 그 발전이 안 되면 이 철도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를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전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로 와서 전철변전소에서는 이런 급전 구분소라든가 또 요 급전 구분소, 보조 급전 구분소로 지금 이게 아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구분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에서 이 생산된 전기가 송전용 변전소, 이게 이제 송전용 변전소라고 하면 통상 한전변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에 있는 한전변전소라고 하고요. 거기로 보내죠. 보내고 거기서 보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초과압으로 765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입니다. 154를 통해서 배전용 변전소로 송전을 하죠. 이게 송전공학이 됩니다. 이 전력공학 중에서. 그 다음에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보통 154 말씀드렸죠. 공급받아서 주변 지형이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경제성 또는 용량 등을 고려해서 가공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지중으로 보낼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주민 민원들이 많죠. 그래서 가공에 전기 설비를 쓴다 그러면 그런 전자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 통상적으로 지중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중으로. 대신에 지중으로 했을 땐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비가 많이 나오고 향후에 유지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전변전소로부터 받은 154의 전기는 전철변전소에서요. 주변압기를 거쳐서 55,000으로 변압하고 또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AT, 오토 트랜스포머라는 이 단권 변압기를 통해서 27,500 표준입니다. 27,500 표준은 25,000이라고 하죠. 이게 변압을 해서 열차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일반 철도나 고속철도에서 용량이 좀 작은 아까 DC
도시철도 구간이에요. 도시철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22,900, 투투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철도 역사나 이런데 지하철, 철도 역사는 투투나인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급전개통을 사진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자면 얘는 전기철도 급전개통입니다. 한전변전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철도 송전선로로 보냅니다. 아까 154, 15,400. 그 다음에 요게 154를 통해서 전철변전소로 넘어가죠. 전철변전소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배전선로로 가는 22,000 그리고 전기사령시 스카다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배전소, 통신, 신호, 터널 전력 설비에서 이 전력 설비에 이런 그 급전개통이 좀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제 또 그 다른 전력으로 일반 전력으로 봤을 때 이 전기들이 뭐 이 전기가 뭐 철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철도에 쓰죠. 철도에 쓰는데 역사도 가야 되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한전에서 만들어서 이게 뭐 원격으로 가고 전기 사령을 통해서 변전을 가고요. 배전선로로 운영이 되고 이 변압기를 통해서 신호 설비, 터널 설비, 건널목에도 가고 역사,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투강등, 뭐 발권기까지. 뭐 예를 들었을 때 변전소가 안 된다. 또 전기사령, 지금 구로에 이제 그 전기사령이 있죠. 현재 뭐 대전에도 있긴 하지만 이 전기사령이 운영이 안 된다. 또는 전철변전소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하철, 역사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이 안 되거나 또는 이런 그 조명 설비, 이 역사나 이런 승강장 설비가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전기 시스템들은 철도 전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 시스템은 아무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진짜로 공급이 안 돼서 전기가 끊겼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T 급전 방식의 회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공급받은 이제 154의 전기는 전철 변전소에서 이 주변압기를 통해서 55,000V 낮아진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권 변압기 1차 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 2차 측이 이 전차선과 급전선, 레일을 연결을 해서 이 전차선과 레일 간은 27,500이고요. 레일과 급전선은 27,500, 그리고 전차선과 급전선은 55,000의 전압이 가해집니다. 설계상으로는. 보시게 되면 차량이 있죠? 차량이 있고요. 여기 단권 변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차량과 전차선과 레일 간에는 27,500, 그죠? 그리고 레일과 이 급전선 간에 27,500 해서 합쳐서 55,000으로 이 주변압기를 통해서 회로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선, 레일, 전차선이 이 차량과 같이 회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건 이제 나중에 전기 기기라든가 조금 더 포괄적인 전기철도공학을 배웠을 때 이 회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공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의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림으로. 좀 전에 보셨던 이 도면이 지금 보셨던 이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송전선로가 오죠. 송전선로. 지금 이쪽에 이제 변전소가 와서 지금 5만 볼트로, 그죠? 급전이 되면서 2만 전차선과 레일 간의 전압, 전차선과 급전선과 레일 간의 전압. 보시는 것처럼 회로가 전기가 오고, 그죠? 가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을 때 그때 들어왔던 어떤 표현 방식의 그림을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같이 좀 추가를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이 현재 이중화가 돼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뭐 전기가 공급이 한 회로로 됐을 때 한 개 선로가 고장 났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역사나 또는 조명, 동력, 신호통신 설비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일회 상황 발생 시 예비선로로 비상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A 변전소 또는 B 변전소를 통해서 상시 예비가 들어와서 향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터널, 배전소, 신호, 역사조명, 통신 설비들이 한 선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비선로를 통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전원 공급이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선도 마찬가지로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전차선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정전이나 비상시에 급전구분소에서 또는 B 변전소까지 A에서 B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이중화가 운영되고 있어서 만약에 A 변전소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A 변전소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하면 B 변전소가 얘가 여기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중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B 변전소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선로를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선로 용량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화를 하죠. 복복선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은 오송에서 평택 구간을. 그런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전선로가 상용과 예비를 통해서 이중화를 하지 않을 경우엔 선로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전기적으로는 고장이 났을 때도 다음 단계, 고장이 났을 때도 그 다음에 다른 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격 제어 설비, 스카다 설비가 있습니다. 스카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제센터에서 제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전기 관제입니다. 전기 관제를 통해서 지금 전철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요. 지금 지역별로 감시 제어 장치들을 원격 현장, 원격 소장치까지 지역별로 이 원격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설비도 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국가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에도 있고요. 또 대전에도 예비선로가 있고 앞으로 오송에서 또 제2 관제센터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런 스카다 설비들도 관제사들이 별도의 전기 관제사들이 1년 365일 관제를 하고 있다. 차량 관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 관제도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철도 변전 설비입니다. 이거 이제 변전소인데요.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역할들이 좀 다르죠. 하는 역할이 좀 다른데 변전소는 통상 SS라고 하고요. 급전구분소가 SP, 그 다음에 보조급전소는 SSP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송전선에서 공급받은 이 초고압 154kV의 전기를 전차선로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전구분소 SP 같은 경우엔 이 급전구간 정기적 구분 설명드렸죠. 정기적 구분 또는 연장을 위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급전 구분소 같은 경우엔 이 작업 또는 사고 시에 정전 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 급전을 하는 목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간의 역할이 좀 다르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옥내형이 있고 옥외형이 있고 옥내형이 있습니다. 옥내형, 옥외형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옥외형으로 설치가 되다가 요즘에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엔 전자파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옥내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내형으로 지금 대부분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 변전소의 변전소에 가장 많이 나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는데요. 지금 이게 72.5 GIS, 그 다음에 170 GIS의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그림만 넣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수전하기 위한 설비인데요. 이 GIS 안에 전기를 차단하는 거, 달로기, 개폐기, 모선, 부싱 등의 기기를 현재는 SF6 가스가 있습니다. 절연 매질인데요. SF6 가스를 충진한 금속함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전기를. 이런 게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는 설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내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보셨던 좀 전에 페이지에 이 통 있지 않습니까? 원통 안에
전기를 수전하기 위한 이런 뭐 접속 또는 개폐기, 뭐 전기 차단기, 차단기 조작함 또는 단로기, 접지 개폐기 이런 것들이 시설되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류 차단기에서 GIS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이 정상 상태의 전로나 이상 상태, 단락 상태에서 개폐되는 이런 설비입니다. 이게 차단기. 뭐 가시다 보면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라든가 가다 보면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고 한전에서도 이 GIS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 단로기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피레기도 있고요. 이상전압에서 기기 보호하는 설비, 그리고 뭐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 뭐 1차 전기량을 측정하고 전력계 보호계 전기에 비례적인 뭐 전류를 변하는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향후에 이제 변전 전문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 설계하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큰 중공업에서 이런 GIS 같은 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고압 전기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설비명대로 제가 그림을 좀 넣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아까 제가 주변압기 MTR 말씀을 드렸죠. MTR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54, 삼상의 154가 전압이 인가되면 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주변압기 메인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메인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 뭐 하는 소리도 나고요. 전기를 수전받고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또 요거를 이 154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생긴 단권 변압기 있습니다. AT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AT 오토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게 GIS를 아까 좀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GIS를 통해서 AT로 넘어와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보호 설비도 있다. 근데 이 AT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옥내형 5개형 안에 메인 변압기 MTR이 2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AT 변압기는 그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어느 곳엔 3개, 어떨 때는 뭐 10대 이상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를 변압을 해주는 설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설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전력 배전 설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옥외형이죠. 옥외형. 지금 5개형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고요. 옥외형에서 뭐 GLB, VCB, 그다음에 변압기, 저압반, RTU반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 판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력 배전 설비는 뭐 철도만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터널 양 끝에 이런 그 전력 배전 설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하실 때 뭐 딴 눈 파지 마시고요. 옆자리에 앉았을 때 터널 끝나는 지점에 가게 되면 이런 배전 설비, 전력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터널 안에 있는 조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은 그렇습니다. 실내에도 이제 옥 내형이 있죠. 실내에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뭐 아파트에도 있고요. 뭐 건물, 공장 이런데 옥 내형에 이런 그 전력 배전 설비가 있는데 예비 설비나 제어 설비를 포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GLBS라는 설비는 가스 절연 다회로 부하 개폐기고요. 뭐 전기를 개폐하는 장치, 그리고 VCB 같은 경우엔 진공 상태로 소음 해지를 통해서 회로를 개폐하는 차단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S 같은 경우에는 정전했을 때 신속해 절체,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준다겠죠. 절체해서 부하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전기 안전성을 위해서 다 사용되고 있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RTU 같은 경우에는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제어 명령을 수신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 전기 설비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설비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이게 뭐 열차를 운영하는 거 아니면 역사를 운영하는 거 또는 우리 가정집에 있는 이런 전기 전등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이 설비 하나하나들이 역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 설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력 배전 설비도 있죠. 터널 조명도 있고요. 만약에 앞단에 있는 설비들이 고장 났을 때 터널에 이런 터널 조명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비상 콘센트
또는 탈출구 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터널 양 끝에 보시게 되면 뭐 229으로 해서 이 난연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선 관로들은 대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열차입니다. 열차고요. 아실 거예요. 열차고요. 전선 관로가 이 양 옆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신호용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저압용, 특고용 케이블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쓰는 용도가 다 다르겠죠. 만약에 신호 쪽은 신호를 쓰고요. 통신은 또 통신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신호도 별도로 하고 일반 전기는 저압과 특검용의 이 관로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공사를 하죠. 특고압 케이블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철도에 보게 되면 특고압이 넘버 통신까지 해서 이쪽에다 설치되어 있고 트럼프 뚜껑을 닫아서 선로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변전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어떤 설비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표준 전기철도입니다.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국제표준 전기철도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차량 기관사 운전을 기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표준 IEC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제정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있었고요. 기술기준 밑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이 판단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IEC 국제표준이 들어오면서 전기설비 규정이 되면서 사장에 이 전기철도 설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생겼어요. 별도의 항목으로. 이게 뭘 시사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 전기 설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KEC라고 합니다. KEC를 할 때 전기철도 설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상당히 부여가 되죠.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철도 설비가 통칙과 전기 방식은 어떻게 한다? 변전 방식은 어떻다? 전차 선로는 어떻고? 전기차 설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관사를 하실 때 전기차 설비에 대해서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설비, 그리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IEC 규정, KEC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걸 해서 뭐 1장 같은 게 공통에 대한 전기설비, 2장은 저압, 3장은 특고압, 그리고 5장은 분산형 전원설비, 6장은 발전용 화력, 7장은 발전용 수력, 원자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부에서 전기 분야에 대한 걸 별도의 그 2021년부터 KEC를 제정했을 때 우리 전기철도 설비도 앞으로의 산업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별도의 장으로 해서 국제 표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전기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은 뭐 지금 뭐 학원뿐만 아니라 또는 학교에서도 전기철도 공학이라든가 전기철도 구조물 공학 또는 아까 설명드렸던 전력공학의 송전 분야 또는 변전 분야 그리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까지 상당히 많은 학문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그런 그 학문이 필요한 그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들에 대해서 특수성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본인들이 원하시는 뭐 기관사라든가 또는 철도인이 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